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메이크업하기 귀찮을 때 쌩얼 느낌, 꾸안꾸 느낌 내고 싶을 때 하면 딱 좋은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겟레디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얼른 메이크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일단 저는 아침마다 홈케어 기기를 하거든요. 이건 에탄올이고요. 기기를 소독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매일 하고 바쁜 날은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걸 써요. 메디큐브 거. 홈케어 기기 많거든요. 다른 회사 것도 많이 받았는데 손이 잘 안 가고 잘 안 쓰는 제품들은 안 보여드려요. 영상에서. 제가 안 쓰는 거니까 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한 주 5, 6회 정도는 이걸 해요. 이건 크라이오 소닉 프로 제품. 이것도 너무 감사하게 보내주셔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절대 광고 아닙니다. 전용 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그냥 텐시오군 크림 바르고 하려고요. 타이트 모드를 하고요. 여러분은 전용 젤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용 방법 찾아봤는데 스킨케어 제품으로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기 전용 젤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용 젤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탄력을 중요하게 여겨서 타이트 모드만 쓰고 있어요. 하고 나면 피부가 물광이 엄청 생기고 그냥 화장품 바를 때보다 속건조가 잡히는 느낌? 살짝 빠르게 기초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크림이 다 말랐어요. 크림이 다 마른 다음에 다른 걸 바르면 건조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림을 다시 깨워야 돼요. 이 말라버린 거에 물기를 줘야 되는데 이럴 때 온천수가 정말 좋아요. 스킨케어 영상에서도 설명해드렸는데 아벤느 오테르말 이렇게 넉넉하게 뿌려요. 이 말라버린 크림이 다시 촉촉하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발라져 있잖아요. 손으로 좀 닦아내요. 다 마른 상태에서는 안 닦이거든요. 그래서 온천수를 이렇게 많이 뿌려서 이 물기를 사용해서 닦아내는 거죠. 그리고 온천수를 뿌리면 진짜 다시 촉촉해져요. 크림 다시 바른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팩 했는데 다 말라버렸다. 크림 발랐는데 다 말라버렸다. 그럴 때 온천수 뿌리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고보습 크림으로 마무리할게요.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 너무 좋아요. 진짜 고보습이거든요. 텐시온 크림 바르고 이 시카비오 포마드 바르면 진짜 안 건조해요. 히터 틀어도 안 건조해요. 그 다음 선크림 트러블레스 거 계속 잘 쓰고 있는 선크림이에요. 선크림은 꼭 구석구석 잘 발라주세요. 뭉칠 수도 있으니까 구석구석.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짧게 묻혀서 눈 밑에 이렇게 립밤까지 하고요. 목에도 크림을 바를게요. 목도 아주 소중하니까 목에 선크림도. 꾸안꾸도 단계가 있잖아요. 일단 저는 화장을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피부도 보호하고 싶고 1단계는 완전 그냥 쌩얼이고요. 이렇게 선크림까지만 딱 바르고 나가고요. 2단계는 다크서클용 컨실러를 바르는 거거든요. 화장은 안 하고 싶은데 오늘따라 다크서클이 좀 칙칙하고 조금만 가리고 싶다. 그럴 때는 코드글로 컬러 컨실레노를 바릅니다. 눈 밑에 바르기 좋은 되게 촉촉한 컨실러예요.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다이소에서 팔아서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이 돼요. 이런 다크서클용 컨실러 중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이 제품은 가격도 저렴한데 SPF 20 PA 뿔뿔 자외선 차단까지 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를 작년에 잘 쓰다가 제품이 변질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제 또 사왔어요. 1호 퓨어 2호 피치입니다. 커버력은 정말 약해요. 크림에 컨실러 조금 섞은 느낌? 되게 촉촉하게 발리다가 미세하게만 커버가 됩니다. 저는 다크서클이 보라색, 붉은빛을 띠거든요. 이건 피부가 정말 얇아서 혈관이 비쳐서 나온 다크서클이에요. 이런 다크서클도 있고 피부 착색이 돼서 회색빛으로 굉장히 칙칙한 다크서클도 있어요. 다크서클에 따라서 컬러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내 다크서클이 보라색이다, 붉은색이다. 그러면 1호를 바르시면 되고요. 내 다크서클이 붉은빛이 아예 없다, 그냥 칙칙하다. 그러면 2호 피치를 바르시면 돼요. 붉은기 있는 다크서클은 꼭 1호를 발라주셔야 돼요. 2호가 붉은기가 있으니까 이걸 바르면 더 붉어 보이거든요. 이걸 많이 바르면 주변으로 넓게 퍼지니까 내가 바르고자 한 범위보다 훨씬 많이 발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손등에서 덜어서 비비면서 조금만 묻히는 거예요. 손가락에 얇게만 묻혀서 이걸로 이제 바릅니다.
다크서클만. 이게 생각보다 넓게 발라질 수가 있어서 정말 소량만 발라주시면 돼요. 전 눈 밑까지 너무 붉어서 눈 밑에도 살짝. 그냥 컨실러를 써도 되는데 이 제품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커버력이 엄청 강하진 않아요. 근데 미세하게 가려졌죠? 이 약한 커버력이 너무 좋아요. 만약에 여기에 일반 컨실러나 쿠션 이런 걸 바르면 이것보다는 많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면 가까이서 봤을 때 안 바른 부위와 바른 부위의 경계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컨실레놀은 엄청 촉촉하거든요. 크림 바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름 끼임도 덜하고 피부가 편안하게 화장 안 하는 느낌으로 바르기 좋단 말이에요. 커버력이 높을수록 약간 꾸덕해지고 촉촉함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피부가 확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화장한 느낌이 들거든요. 가까이서 봤을 때 약간 건조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제품을 쓰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가리고 싶을 때는. 얇게 바르고 톡톡톡톡 두드리면 돼요. 이렇게 밀면서 바르기만 하면 밀려날 수도 있고 너무 넓게 발라지거든요. 조금만 문지르다가 톡톡톡 두드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코 옆에 붉은기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발라요. 손가락에 굴리듯이 붙여서. 여기 코 옆에 붉은기 가릴 때는 피치 쓰시면 안 돼요. B로 쓰셔야 돼요. 여기도 붉으니까 살짝 바르는 거죠. 미간도 좀 붉거든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바르면 그냥 완전 쌩얼 그 자체예요. 근데 미세하게 커버가 돼서 조금 더 안색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화장 안 하고 싶은데 조금만 사진에 잘 나오고 싶다. 조금 더 혈색이 좋아지고 싶다. 그럴 때 이 컨실레놀을 씁니다. 되게 괜찮죠? 다이소에 없을 때가 많아요. 어제도 다이소 2곳을 가서 겨우 샀어요. 가까운 곳에 없으면 인터넷으로 사야 될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도 보여드릴게요. 쌩얼로 나가고 싶진 않고 그렇다고 화장을 막 하고 싶진 않다. 정말 꾸안꾸 느낌의 간단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두 제품을 잘 쓰는데요. 먼저 나는 자외선 차단 그리고 커버력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조선미녀 데일리 틴티드 선세럼이 좋습니다. 이게 원래는 커버력이 없는 제품으로 그냥 피부 톤만 맞춰주는 제품으로 컬러 다양하게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 제품도 잘 썼었는데 커버력이 포함된 제품이 또 나왔어요. 추가로 컬러는 3가지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LN120 중간 컬러를 쓰는데요. 컬러가 칙칙하지 않게 잘 나왔고 커버력이 파운데이션 수준은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는 선크림이다 보니까. 그래도 커버력이 괜찮아요. 어느 정도는 가려줘요. 뭐 잡티를 가려준다 이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톤에 안정감 있게 딱 잡아주고요. 그리고 답답하지 않아서 좋아요. 쿠션 파운데이션류보다는 더 얇게 나온 제형이다 보니까 조금 더 피부가 편하네요. 반쪽은 이걸 바르고 반대쪽은 이걸 발라볼게요. 이건 퍼프로 바르는 게 더 좋더라고요. 빨리 바를 수 있어요. 밀착이 더 잘 되니까. 그래서 퍼프를 가장 추천해드리고 손으로 바를 때도 있거든요. 귀찮으면 그냥 손으로 바르는데 손가락으로 바를 때도 더 얇게 바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손등에 먼저 묻혀요. 굴리면서. 이게 이제 브러쉬 역할을 하는 거예요. V존. V존 다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V존. 여기가 피부가 좀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쓸어주고 그다음에 안쪽을 채워줘요. 이쪽이 또 모공이 큰 부분이라 이렇게 쓸어줘야 속까지 발려요. 진짜 얇게 발리죠? 조금씩 굴려주면서 얇게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V존, 가장 두꺼운 피부를 먼저 바르고 안쪽을 쓸어줘서 모공을 채운 다음에 바깥쪽으로 연결. 이게 손가락으로 바르는 것도 테크닉이 있어요. 그냥 막 문질러서 바르는 게 아니라 일단 묻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굴리면서 얇게 묻히고 피부 두꺼운 쪽에 먼저 바르고 피부결 방향대로 바르고요. 그 다음에 안쪽을 이렇게 쓸어줘요. 모공을 채워요. 그냥 막 바르면 이 모공이 송글송글 맺힐 거예요. 그 다음 외곽으로 연결. 왜냐? 외곽이 가장 적게 발려야 피부가 답답하지도 않고 얼굴이 넓어 보이지도 않거든요. 마지막에 외곽으로 이렇게 쓸어주는 거죠. 그리고 두드려야 돼요. 왜냐면 손으로 발랐기 때문에 결자국이 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드려요. 그러면 진짜 잘 발려요, 매끈하게. 근데 내가 스킨케어 잘 안 하고 선크림 뭉치게 발랐다 그러면 이렇게 바를 때 다 밀려 나와요. 얼룩지고. 그래서 항상 뭘 하든지 간에 스킨케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르면 진짜 얇게 발려요. 파운데이션도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또 굴려서 묻히고 미간도 모공이 좀 크거든요. 이렇게 미간 위주로 쓸어서 모공 채우고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퍼뜨리기. 그리고 눈두덩 위에도 연결. 그냥 남은 양으로만 연결. 여기까지 바르면 쌍꺼풀에 껴요. 그래서 위에만. 그리고 또 묻혀요. 그 다음 턱.
인중 살짝. 많이 바르면 끼거든요, 주름에. 먼저 턱을 바르고 남은 양으로만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 돼요. 또 묻혀서 코. 어머, 나 반쪽만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다 발라버렸네? 코는 당연히 쓸어야겠죠. 모공이 크니까 이렇게 두드리면 안 되고 쓸어야 돼요. 약간 힘있게 쓸어주면 모공 속으로 이렇게 채워져요. 그리고 주변을 두드려서 정리. 그리고 좀 여기에 낀 것 같다. 그러면 벗겨내야 돼요. 여기 많이 발라져 있으면 더 끼거든요. 조금 벗겨내요. 그리고 컨실레이너를 안 발랐다. 그러면 손가락에 또 얇게 묻혀서 눈 밑도 똑같이 바릅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얇게 발려요. 이렇게 이런 잡티들을 막 커버해주진 않아요. 전체적인 톤이 깔끔해져요. 자외선 차단 지수는 SPF 50 플러스 PA 뿔뿔뿔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행 갈 때 너무 좋습니다. 여행 갈 때 퍼프도 가져가기 싫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손으로 바르시면 돼요. 왜 이렇게 손으로 복잡하게 바르냐 느껴진다면 그냥 편하신 대로 바르셔도 돼요. 근데 나는 피부가 얇고 각질이 많다, 피부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저처럼 바르시면 좋습니다. 정말 다르거든요. 이게 막 바르는 거랑 피부 결, 피부 두께 생각하면서 그 방향대로 바르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지속력도 다릅니다. 왜냐? 적은 양을 얇게 바르니까 피부가 버틸 수 있어서 훨씬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우고 올게요. 클렌징 워터로 다 깎고 패드로 한 번 더 닦아요. 지운 다음에 다시 어떻게 바르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닦아내고, 지금 수분감이 아직 많이 있어서 보습크림만, 스킨케어를 다시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비비크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로지킴 비비 에센스인데요. 이것도 컬러가 3가지가 있어요. 저는 B02 두 번째로 밝은 걸 씁니다. 이 비비크림은 이 선세럼보다 커버력이 조금 더 떨어져요. 커버력이 더 약한데 정말 촉촉하거든요. 피부 결이 조금 더 예뻐 보여요. 이렇게 반질반질한 광이 은근히 나오거든요. 나는 피부가 푸석푸석 건조하다, 피부가 좀 전체적으로 반질반질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고 싶다, 그러면 이 비비크림이 좋고, 나는 약간은 더 커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선세럼 추천해드립니다. 이 비비크림은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바를 때도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비비크림이거든요. 그리고 비비크림 특유의 잿빛도 많이 빠졌어요. 요즘엔 비비크림도 컬러가 다양하게 나오고 옛날에 그런 잿빛이 많지 않아요. 이것도 똑같이 바르면 돼요. V존 먼저 바르고, 이게 부드럽다 보니까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바로 피부에 밀착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퍼프로 안 바르셔도 돼요. 손으로 굉장히 잘 발립니다. 항상 이 V존을 먼저 바르고, 그다음 안쪽 그리고 바깥쪽으로 연결. 미간도 이렇게 모공 채워주고, 모공 큰 분들은 비비크림이 좋아요. 비비크림의 그 촉촉한 수분감과 매끈한 보습감 때문에 모공이 잘 가려지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쓸어주듯이 두 가지 제품 다 모공 커버력이 괜찮아요. 막 파운데이션처럼 완벽하게 가리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공 부각이 잘 안 돼요. 눈 밑에는 또 조금 묻혀서, 얇게 묻혀서 눈 밑 따로 발라줘요. 생얼 느낌인데 피부가 조금 더 깔끔해 보이죠? 이 비비크림 특유의 반질반질한 광이 잘 나와요. 여기서 피부 메이크업을 끝내도 되고 이제 자율적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다음 항목들은 나는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하다, 좀 더 부분적으로 가리고 싶다, 그럴 때는 컨실러 펜슬 만한 게 없죠. 드롭비의 컬러즈 커버 픽 컨실러 펜슬 1호 클리어 베이지예요. 이게 조금 더 어두운 컬러도 있거든요. 그래서 23호부터는 그 어두운 컬러 쓰시면 되고요. 근데 같은 23호여도 엄청 어둡지 않은 23호가 있거든요. 이게 호수가 같아도 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23호인데 좀 밝은 느낌이다, 그러면 1호 쓰시는 게 좋아요. 이 컨실러 펜슬을 제가 생얼템으로 잘 써요. 그 이유가 커버력이 엄청 강하지 않아요. 드롭비가 더샘의 다이소 버전이잖아요. 더샘이 커버력이 더 좋아요. 이렇게 피부가 100% 가려지지 않았잖아요. 반투명하게 가려진 상태잖아요. 이럴 때 커버력이 너무 센 컨실러보다는 살짝 더 부드럽고 약한 컨실러를 쓰는 게 궁합이 더 잘 맞거든요. 왜냐면 피부가 지금 반투명하게 가려졌는데 컨실러가 갑자기 100% 다 가려버리면 이 경계가 생겨요. 바른 부분은 도톰해 보이고 컨실러를 안 바른, 비비만 바른 부분은 얇아 보인단
고른단 말이에요. 이 두께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형을 피부 상태에 맞춰서 고르는 거예요. 이 드롭빛 컨실러가 엄청 뻑뻑하지 않고 부드럽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커버력은 더샘에 비하면 80% 정도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쌩얼템으로 아주 잘 씁니다. 이렇게 다크서클 고랑 있잖아요. 눈 밑고랑 여기를 발라주는 거예요. 100% 가려지지 않아서 좋다. 한 80%만 가려진 느낌? 근데 저는 풀 메이크업 할 때도 이거 쓸 때 있거든요. 파우더를 살짝 하고 이 컨실러 펜슬 쓰면 더 커버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풀메 할 때도 사용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는 애교살도 칙칙함을 가려주려고 살짝 발라요. 두껍게 화장한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은근히 가려져요. 바르고 경계가 지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살짝 두드리면 되는데 이때 손가락이 너무 깨끗한 상태면 컨실러가 다 걷어지거든요. 벗겨져요. 그래서 이 손가락에 비비크림이든 컨실러든 아주 은근히 묻어있어야 돼요. 살짝 묻어있는 상태에서 두드려야 컨실러가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비비크림 손으로 다 바른 다음에 손 닦아내지 마시고 컨실러 바를 때 활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살짝 바르고 경계진 걸 손가락으로 살살 가리고 싶은 거를 또 가리는 거죠. 이 트러블 같은 거 가릴 때는 바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점을 찍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살살 점을 찍는 거죠. 살살 찍어주면 가려져요. 바른다 생각하면 가려지기보다는 벗겨낼 수도 있고 너무 주변부로 퍼지거든요. 살살 점을 찍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점을 한 번만 찍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찍는 거죠. 가려질 때까지. 이렇게 가리고 싶은 것만 부분적으로 가리면 돼요. 그리고 이 드롭빛 컨실러 펜슬 말고 아이실러 스틱도 있어요. 이거는 눈 밑에 바르는 용으로 피치 컬러가 섞여 있거든요.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다크서클이 붉은빛을 띠면 붉은기가 아예 없는 이 컨실러 펜슬로 가려주시면 되고 붉은기가 없는 칙칙한 회색빛 다크서클이다. 갈색빛이다. 그러면 피치 컬러로 해주시면 돼요. 이건 아이실러 스틱이고요. 1호 피치 컬러. 이건 컨실러 펜슬이에요. 이렇게 컬러 골라서 가려주시면 돼요. 잡티는 컨실러 펜슬로 하시면 되고요. 아이실러 스틱은 조금 더 부드럽고 촉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더 눈 밑에 바르기 편할 거예요. 저는 이 눈썹 밑이 초록빛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실러 스틱 피치 컬러를 살짝 바를게요. 이 초록빛 살짝 가리라고. 저는 이 정도로 메이크업을 했으면 눈썹도 그려주거든요. 제가 눈썹이 이쪽이 없어요. 이쪽을 살짝 채웁니다. 눈썹이 비어있는 곳만 그 위주로만 채워요. 이건 페리페라의 9호 토프 브라운이에요. 이 눈썹 빈 곳만 내가 신경 쓰는 부분만 살짝 그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그리면 눈썹만 너무 풀 메이크업인 느낌? 피부랑 안 맞아요. 피부는 되게 반투명한 베이스인데 눈썹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으면 안 어울리니까 그냥 살짝만 이 정도만. 그다음에 속눈썹 영양제. 이것도 바르고 싶은 분만 바르시면 되는데 저는 프레쉬한 제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광고도 했던 건데 약간 블랙 컬러예요. 많이 안 나와서 너무 좋아요. 내용물이 너무 많이 묻어나오면 지저분하게 발리고 눈 밑에 다 묻더라고요. 이거는 깔끔하게 발려서 좋아요. 많이 안 나와서 속눈썹에 얇게 바를 수 있어요. 그리고 블랙이다 보니까 은은하게 또렷해져요. 그래서 쌩얼템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건 블랙 컬러지만 리무버 안 쓰셔도 돼요. 물로 다 지워집니다. 이 색소가 천연 색소라고 했거든요. 이 제품이 되게 눈이 편해요. 제가 안구건조증 심하고 눈이 되게 약한데 이걸 바르면 눈이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는 제품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꾸안꾸 끝이죠. 입술만 바르면 돼요. 저는 깔끔해 보이기 위해서 블러셔는 안 할 거고요. 입술도 컬러 립밤을 발라요. 밖에 나갈 때도 컬러 립밤이 너무 좋아요. 따로 립밤 챙길 필요도 없고 이거 하나면 다 되니까. 그래서 저는 쌩얼템, 꾸안꾸템으로는 컬러 립밤을 정말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 컬러를 발견했거든요. 클리오에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반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컬러 립밤들이 레드 계열이 좀 많아요. 붉은기 있는 제품들이 좀 많고 핑크 계열도 많아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점점 착색돼서 붉어지는 그런 컬러 립밤들이 많거든요. 물론 붉어지는 것도 저는 잘 쓰고 괜찮은데 가끔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깨끗한 느낌으로 했는데 입술이 여기서 갑자기 빨갛게 되면 느낌이 좀 안 살더라고요. 색감을 여리여리하게 하고 싶은데 입술이 갑자기 빨개지면 지금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이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컬러가 10호 헤이즐 밀크 약간 브라운 빛인데 섀도우가 되게 낮게 나왔어요. 브라운 누드빛 립밤? 많이 붉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혈색만 살짝 주는 정도? 저는 살짝 오버립테라고 오버해서 발라요. 컬러가 많이 붉지 않고 진짜 은은하니 너무 좋아요. 입술 색만 살짝
살짝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그리고 제가 이 제품 작년에도 잘 썼었거든요. 다른 컬러로. 보습력도 좋고 과하게 끈적거리지 않아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번 컬러 너무 마음에 들어요. 빨갛지 않죠, 입술이? 이런 메이크업 할 때는 파우더 따로 안 하거든요. 코가 유분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긴 한데 그냥 번들거리게 냅두는 편이에요. 근데 파워 지성인 분들은 다크닝이 올 수도 있으니까 파우더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꾸안꾸일 때는 머리랑 옷도 같이 꾸안꾸여야 되잖아요. 제가 머리 바꿨잖아요. 이 머리 어떤가요? 바뀐 머리?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머리가 웨이브 있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혹시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다음에 또 겟레디 찍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꾸안꾸여서 웨이브 있으면 안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앞머리가 조금 자랐다. 원래 앞머리 더 짧았거든요. 좀 더 잘라야겠다. 꾸안꾸 옷으로 ERA 제품이거든요. 되게 예뻐요. 바지 기장도 길게 나와서 다리도 길어 보이고. 그리고 이 위에 펄. 제가 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펄을 꾸꾸꾸보다 꾸안꾸 느낌으로 입을 때가 더 예쁘더라고요. 후드 집업이랑 같이. 여기에 선글이까지. 이 선글이 별로다. 일단 머리를 하고 선글이를 찾아봐야지. 옷이 부해서 머리를 묶는 게 낫겠죠? 아주 답답해 보여. 머리를 묶어야겠어. 이렇게 대충 묶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잔머리를 빼고 입술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느낌. 이상한가? 렌즈는 원래 밖에 나갈 때 안 껴요. 근데 다니들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꼈어요. 데이무드 그레이 컬러. 꾸안꾸 느낌이 잘 어울리는 렌즈예요. 맞다. 제가 속눈썹이 중간중간 비어있어요. 숱이 되게 없거든요. 뿌리 쪽에 눌러주듯이 바르면 조금 더 채워져 보이거든요, 숱이. 마스카라도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은근하게 조금 더 채워져 보여요. 은근하게. 머리는 이렇게 대충 묶은 느낌. 양말은 스티치 양말. 저는 디즈니 스토어 이런 데서 스티치 양말 있으면 꼭 사요. 양말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 쌩얼, 물론 지금 쌩얼은 아니지만 쌩얼에 가깝잖아요. 이 사람 피부 혈색을 가리지 않은 되게 내추럴한 느낌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발랐을 때 나올 수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꾸안꾸 느낌 한 번씩 꼭 해보세요. 선글라스를 이제 또 골라봐야죠. 선글라스. 제가 또 선글라스 엄청 좋아하거든요. 첫 번째. 이거 너무 안 어울리죠? 이건 빈티지입니다. 빈티지. 성수에 빈티지 선글라스 파는 곳 있거든요. 거기서 꽤 샀어요. 3만원 정도? 가격도 저렴해요. 다음, 블랙. 이것도 거기서 산 거예요. 이것도 3만원. 이거 괜찮네. 블루도 있거든요. 이것도 잘 어울리네. 그리고 이거는 빈티지 아니고 산 거. 웨어. 동그란 쉐입이거든요. 막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성수 거기서 산 거. 제가 이 선글라스를 제일 좋아해요. 이게 쉐입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브라운 느낌 나는 옷에 진짜 잘 어울려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가방은 이렇게 3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1번 빈티지 제품입니다. 잘 어울리는데 이거 얼마에 샀지? 이것도 3만원에 샀나? 그리고 이거는 브랜드 멜빈에서 산 호피 가방. 너무 귀엽죠? 부들부들 펄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얼마였지? 7만원이었나? 좀 과한가? 너무. 그리고 이거는 디아넷 브랜드 제품입니다. 이 버건디 컬러가 은근히 휘뚜루해요. 어디든 어울려서 여기도 잘 어울린다. 이 2개 중에 고민이네. 뭐가 어울리지? 이게 너무 과한가요, 이거? 내 눈에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 남편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저는 뭐 하나요? 1번. 남편이 색감은 이게 잘 어울리고 질감이랑 크기는 이게 잘 어울린대요. 저도 이게 좋아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키링을 못 달아요. 키링 다는 데가 없어. 안 돼. 엄청 귀여운 키링 샀거든요. 스티치. 진짜 귀엽죠? 다는 데가 없어. 아이 정말. 에이. 이렇게 하면 외출 준비 끝. 어때요 여러분? 이 양말이 좀 미스해요. 스티치 양말. 하지만 귀여워서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들 러블러브 포에버.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